안녕하세요. 애트리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휴먼 동작 분석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 행동 인식 기술입니다. 먼저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소속된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셜 로보틱스 연구실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로봇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할 때도 소셜하게 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휴먼에 대한 이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인식하는 기술들입니다. 누가에 해당되는 것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그런 인식 기술이고요. 어디에서 해당되는 것이 휴먼 검출, 휴먼 추적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또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할 행동 인식이라든지 동작 분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휴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휴먼이 손에 쥐고 인터랙션 하고 있는 어떤 물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들,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로봇 통합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다양한 로봇에 적용이 되었고, 이 적용된 기술들은 실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독거 고령자 집에서 실증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기술 중에 첫 번째 기술인 휴먼 동작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 동작 분석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탑재용,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모바일 단말용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서버 탑재용 기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술, 서버 탑재용 기술은 또 두 가지 기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휴먼 동작 평가 기술입니다. 사용자 몸에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된 영상 데이터만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휴먼의 동작을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휴먼 동작 검색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휴먼 동작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동작을 자신의 동작으로 검색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기술 사업화 설명을 하다 보면 2번보다는 1번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휴먼 동작 평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먼 동작 평가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직관적인 기술입니다. 전문 강사의 동작이 있고, 이 전문 강사의 동작을 따라가는 이 사용자의 동작이 얼마나 어떻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댄스라든지 아니면은 피트니스 아니면 다이어트 동작 같은 걸 할 때 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단순 모방하는 형태였다면은 본 기술을 사용한다면 내 동작에 대해서 실시간을 분석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카메라로부터 사용자의 영상을 입력받고 이 휴먼 동작 분석 평가 엔진이 입력받은 사용자의 영상과 그리고 표준 동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영상을 분석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3D 스켈레톤 기반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수행했을 때는 K-POP 댄스 동작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이라는 춤을 춘다고 했을 때 강남스타일의 표준 동작하고 사용자가 카메라 앞에서 추는 그 사용자 동작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D 기반으로 하다 보면 이 3D 스켈레톤이 필요한데, 이 3D 스켈레톤은 3D 카메라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라는 카메라인데, 이 키넥트라는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이런 뼈대를 찾아주는 스켈레톤, 포즈 에스티메이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했더니 많은 기업에서 3D 말고 2D로 할 수 없겠느냐라는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2D USB 카메라에서 입력을 받아서 똑같이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2D 영상에서 이런 관절의 위치인 스켈레톤을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켈레톤을 뽑아내는 이제 포즈 추정 기술을 2D 영상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임의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 기술을 전복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2D 영상에서 스켈레톤이 이제 추출이 되면 이 사용자의 스켈레톤하고 그다음에 정답 행동의 스켈레톤을 비교 분석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판정하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은 이제 여러 군데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 경기 분석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두 선수가 지금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 스코어가 났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어떤 뼈대를 추출하고 뼈대를 분석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행동인식 기술이 붙으면 자동적으로 경기 분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아이돌 댄스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춤을 추게 됐을 때, 어떤 멤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포즈 추정 기술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오픈 포즈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 구글에서 개발한 기술들 뒤에 나올 텐데, 먼저 오픈 포즈랑 비교했을 때 정확도와 속도 면에서 이제 모두 비교국에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총 6개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비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는 좀 느린 단점이겠고요. 라이트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좀 빠르고 정확도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업화하시려는 그 사업화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해 볼 만한 기술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구글에서 미디어 파이프 포즈라는 이름으로 오픈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구글 기술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즈 에스티메이터인데, 비교하기 쉽게 속도를 한 3배 정도 느리게, 일부러 느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스켈레톤이 안정적으로 둘 다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다리 부분에서 저희 기술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걸 이제 정성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동작에 대해서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 부분에서 좀 튀는 부분이 보이는 때 저희 기술은 안정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픈된 기술은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갖다 쓰려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행동인식이든 아니면 동작평가든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을 하려면은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잘 안 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나 데이터를 좀 추가로 수집해서 좀 더 기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 실제 상용화 되고 있는 기술들이 취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술의 특징은 일단 반복된 사용자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횟수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뭐 스쿼트라든지 뭐 횟수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작 자세 정확도뿐만 아니라 타이밍이 얼마나 맞는지, 스피드 같은 세부 요소 분석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톤이라는 이제 뼈대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별로 자세 분석 평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댄스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댄스는 아시다시피 역동적이고 이제 복잡한 동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댄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비트니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동작에 대해서는
성능의 저하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표준 동작하고 사용자의 동작을 이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수의 학습 데이터 없이 저 전문가의 표준 동작만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반복 동작 카운팅이라든지 동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작의 추가가 용이하다. 그래서 확장성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장성 면에서 기존 방법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미디어 파일 프로포즈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기준 기술의 첫 번째는 딥러닝 기술들입니다. 그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기술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푸시업 같은 거 하려면은 이제 동작을 했을 때 내려갔을 때의 이미지,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수백 장씩 모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의 표준 동작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동작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확장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기술 두 번째는 딥러닝 기반이 아니고 이제 룰 기반입니다. 휴리스틱 기반 방법들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저런 동작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를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저렇게 표시한 각 뼈대 간의 관절입니다. 저 관절이 이제 관리자가, 개발자가 처음에 이제 관절을 다 표시해 주는 거죠. 일일이. 그래서 동작을 추가할 때마다 저런 관절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 기술은 이제 표준 동작과 사용자의 동작을 1대1로 비교하기 때문에 저런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 기술이 더 확장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동작에 대한 이제 평가 시연입니다. 동영상이 조금 흐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전문가의 동작이고요. 이 전문가의 동작을 학습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제 한 번 따라하면 이런 바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한 번 했다는 의미고, 두 번 하면 이제 바가 두 번 생깁니다. 이 바의 높이가 동작의 정확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라인이 전문가의 동작 대비 학습자의 동작의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API를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K-pop 댄스 동작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이제 전문가의 댄스 동작이고 오른쪽이 이걸 보고 따라하는 이제 학습자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춤을 좀 성의 있게 잘 추면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요. 잘 못 추면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각각의 뼈대에 대한 정확도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휴먼 동작 분석 기술입니다. 내 동작이 표준 동작 대비 얼마나 정확한가를 평가하는 기술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기술은 휴먼 동작 검색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 검색하는 거 다들 이제 한번 해보셨을 텐데 드노도 보셨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에 음악 멜로디를 한 3, 4초 들려주면 전체 곡을 검색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수많은 동작 DB가 있을 때 그 카메라 앞에서 동작을 한 3, 4초 취해주면 그 대규모 동작 DB에서 해당되는 동작을 찾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트니스 동작이 한 수천 개가 있는데 내가 그 피트니스 동작의 이름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좀 취해주면은 이제 유사한 동작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피트니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안무가들이 안무를 창작할 때 자기가 창작한 안무가 기존에 있던 안무와 비슷하면 또 표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안무들 중에서 내 안무랑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검색을 할 때도 이제 활용 가능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대략 한 10여 건 했는데 주로 앞에 말씀드린 휴먼 동작 평가 기술이 많고 휴먼 검색 기술은 한 서너 건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특징 및 우수성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시연인데 이렇게 춤을 이렇게 간단하게 춰주면은 제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유사한 춤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방금 추시는 분은 이제 춤을 잘 추시는 분이고, 이제 저같이 못 추는 사람이 춤을 춘다 하더라도 이제 비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강남 스타일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기술 모두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기술 수준을 체험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을 기술 이전 전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휴먼 동작 평가와 휴먼 검색 기술, 서버 단에서 동작하는 기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기술은 이제 모바일 단말,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동작 평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 평가 기술은 아까 서버 단에서 이제 동작하는 동작 평가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서버 단에 있는 기술을 경량화해서 스마트폰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작 평가 기술의 계열은 서버 모듈하고 동일합니다. 기술의 구성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영상을 획득하면 그 영상이 휴먼 포즈 추정 기술로 전달되고, 휴먼 포즈 추정 기술은 그 영상에서 휴먼의 관절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관절 정보가 휴먼 동작 분석 기술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휴먼 동작 분석 기술은 이 사용자의 관절 정보와 표준 동작 DB에서 추출한 그 관절 정보를 비교해서 그 분석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술, 휴먼 포즈 추정 기술과 휴먼 동작 평가 기술이 있는데, 휴먼 포즈 추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포즈 추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응용이 피트니스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동작,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품새 동작이었는데, 피트니스 동작에서 영상 한 10만 장 정도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10만 장 정도 이미지를 모아서 그 이미지로 포즈 추정 기술을 다시 학습했기 때문에 오픈된 포즈 추정 기술보다는 저희 기술이 피트니스에 대해서는 더 정확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태권도 품새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품새에 대해서도 오픈된 기술들보다는 훨씬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은 이런 이제 스마트폰 단말에 올라가 있고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모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사용자가 우측 하단에 있는 표준 동작을 보고 이제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맨 왼쪽에 꼬마를 보면은 저렇게 한번 갈 때마다 이제 카운팅이 되고 있고요. 그 카운트한 동작에 대한 동작 정확도가 이제 추출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점프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점프 같은 동작도, 아주 빠른 동작도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되고 동작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포즈 추정 기술과 휴먼 동작 분석 기술에 대한 특징 및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실 바랍니다. 기술 이전은 마찬가지로 모바일 단말에 대해서도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정성 들여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은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기술입니다. 3D 카메라 기반 기술, 그 다음에 2D 카메라 기반 기술, 스마트폰 기반 기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 기술 중에서 이제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도가 좀 중요한 모델이다, 정확도가 좀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3D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이전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정확도보다는 어떤 범용성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2D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쉽게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효율성이나 범용성이 좋은 2D 카메라 기반이나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2D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요.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태권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댄스방 같은 이런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 국가대표나 전문 선수들도 본 기술을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미묘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기반의 기술로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카메라 기반 기술이 이제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션 캡처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마커를 붙이고 특정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 전문 엘리트 선수들의 동작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션 캡처 기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기술들은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술의 사업성 파트에서는 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동작 코칭 콘텐츠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험 콘텐츠, 예를 들면 K-pop 댄스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문화체험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재활도 기술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치신 분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내 몸이 얼마나 이제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기술인 휴먼 동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휴먼 이상 행동 인식 기술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먼 이상 행동 인식 기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내외에서 발생하는 휴먼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알람을 발생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상 행동이 침입, 배회, 그 다음에 싸움, 방학, 하재, 유행, 그 다음에 안전보호 직통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기술도 이제 TRL로 따지면 7단계 기술이고 기술 이전하기 여러 건 한 기술입니다. 행동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능형 CCTV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봇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도 뭐 이제 문의가 종종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로봇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쓰러졌을 때 그런 위급 상황을 감지하고 싶다든지 그런 니즈로 이제 서비스 로봇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스마트 고객 관리라든지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안으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은 저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주로 2D RGB 영상에서 많이 인식을 하지만 2D RGB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사용했던 뭐 열화상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3D 영상에서도 저희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식 대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각 기업마다 인식하려는 행동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접목하려는 이제 환경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업의 어떤 사업화 분야와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 기술을 적응하고 최적화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모든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글로벌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이전하면 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려는 환경과 그 행동에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화할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행동인식 기술의 성능 수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아카데믹한 결과를 이제 내야 됩니다. 논문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카데믹하기에는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DB가 이제 NTU, 싱가포르 NTU에서 만드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한 94.67, 현재는 이제 95% 넘었는데 이런 행동인식 성능을 확보하고 있고 이 NTU DB가 보이시는 이런 DB입니다. 이 DB는 그 학교에 실험실에서 찍은 DB라서 실제 현장하고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고령자가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DB를 촬영하고, 이러한 DB에서 저희 기술을 평가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이상행동인식 검출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행동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아니면 쓰러졌는지, 화장을 하시는지, 옷을 입는지, 이런 55가지의 행동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복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먹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약 먹을 시간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데서 그쳤는데,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은 실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복약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화장, 옷 입기, TV 시청, 음식 섭취, 설거지, 청소, 이런 일상행동은, 이런 일상행동을 장기간에 걸쳐서 인식을 하면 그 할머니의 생활 패턴이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이 모델링 되다 보면은 기존에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동영상이 그런 어떤 장기 데이터, 장기 행동인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할머니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판별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식대상 행동학과 55종이라는데 55종을 정할 때는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찰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행동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인식대상 행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아파트 한 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50분, 그 다음 일반 성인 한 50분 모셔서 100명의 성인에 대해서 아래 보이시는 55종의 일상행동을 촬영을 했고, 이 행동은 대략 한 11만 정도의 데이터셋이고, 이제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고령자 행동을 연구하는 국내 한 100여 개 기관들, 그 다음 해외도 한 100여 개 기관들 해서 총 한 2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저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리빙랩이라고 해서 실제 독거 고령자가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50가구를 방문해서 또 리빙랩 데이터셋도 확보를 했습니다. 고령자, 로봇 환경에서 고령자 연구를 할 때 중요한 데이터셋이 되고,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데이터셋은 이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셋 기반으로 고령자 이상 행동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모델도 저희가 개발하고, 중요한 학회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아카데믹하게 저희가 하는 연구, 고령자 연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용화했을 때 성능이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상용화를 위한 어떤 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국에 이제 키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키사라는 기관은 지능형 CCTV 상용화 솔루션 공입 평가를 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12월 달에 이 키사에서 상용화 솔루션 공입평가 인증서를 이제 확보를 했고, 이때 이상 행동의 이 7개 행동 모두에 대해서 성능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에티리강 유일한 기관이었고요. 현재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는 기업들 중에서도 한 2-3개 기업이 7개 인증서를 모두 이제 확보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F1 스코어 기준으로 90% 이상 되면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인증서 발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증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키사 이상행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침입인데, 침입은 그렇게 분홍색으로 이제 쳐진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침입이라는 이제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먼만 잘 검출하고 휴먼만 잘 추적하면 용이하게 침입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 같은 경우에 뭐 기사 평가를 받으러 가면 뭐 97%, 98% 높은 인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 배회도 마찬가지. 배회도 침입하고 똑같은데 침입하고 다른 점은 분홍색 영역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에 이제 배회라고 알람이 뜨면 되는데, 배회도 쉽지만은 이제 이런 안개 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눈비가 오는 악천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다. 야간인데 또 눈비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회도 기본적으로 휴먼 검출과 추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좀 어려운 게 있는 싸움입니다. 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검출도 해야 되고 각각의 휴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명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야간인데 악천후 상황의 경우에는 저게 휴먼인지 또 파악하기 좀 어렵고 휴먼인데 어떤 동작을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사 아까 평가에서 이런 DB들이 악천후, 야간 이런 것들이 전체 평가 DB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저희도 이제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러짐인데 쓰러짐 같은 행동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행동입니다. 주로 이제 길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병원에서 낙상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분들이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쓰러짐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반듯하게 쓰러지면 아주 용이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로로 쓰러져가지고 보릿자루인지 아니면은 청소 쓰레기 봉투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알람, 폴스 알람이 안 뜨게 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려운 게 이제 유기입니다.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버린다든지 폭발물을 이제 놓고 가는 경우인데 여기도 어려운 게 일단 휴먼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물체도 트래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휴먼 간의 어떤 관계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오브젝트가 이제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특정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보다 오브젝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카메라에 가까이 있을 때 말고 멀리 있을 때는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기사 인증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화인데 방화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화재랑 헷갈리십니다. 화재는 이미 불이 번져서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마치 이제 사람 검출하듯이 화재를 검출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근데 방화는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할 때부터 10초 이내에 알람을 울려야 이게 방화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10초 이내에 이제 울리려고 하면은 불꽃이 많이 안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뿐만 아니라 이제 방화를 하는 이 사람의 행동도 이제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방화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이제 특정 건물을 이제 드나드는 사람을 카운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휴먼 트래킹의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침입 대회처럼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마케팅도 아주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이제 키사에서 이제 인증받을 때의 영상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리아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DB 구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상행동 감지에 해당되는 이제 DB가 있는데 그 DB에서 저희가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이제 쓰러졌을 때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알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알람이 안 뜨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봇 부서다 보니까 이제 CCTV하고 로봇하고 이제 공조를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서 봤더니 저기 멀리 구석에 쓰러진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이제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출동을 해서 가까이서 봤더니 정말 쓰러져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CCTV를 봤더니 조금 모호하다 하면은 경비원분들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로봇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보는 뷰로 이렇게 쓰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특화 프로세스인데, 지금 말씀드린 행동 인식의 경우에는 기업마다 이제 인식하려는 행동, 그 다음에 적용하려는 어떤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희 애트리의 그 행동 인식 기술의 어떤 성능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성능, 기능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요러요러한 환경에서 요러요러한 성능을 가지고 성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애트리 기술이. 그러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와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저희 기술을 그 기업에 제공하는 환경에 특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특화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요구한 사항에 저희 기술이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술 특화 프로세스를 거쳐야 이제 기업하고 저희하고의 분쟁도 없을 뿐더러 서로 간에 이제 해피한 그런 기술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애트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이 행동인식 기술에 대해서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할 때 이제 소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처에 저희가 특화시키는 작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이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술, 동작 평가 기술과 이상 행동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우선 제가 하나 궁금했는데, 그 모바일 단말 동작 평가 기술의 경우 네. 엔진이 모바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서버에서 움직입니까? 네, 모바일용은 모바일 단말에만 들어가 있고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냥 모바일 온리로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